우리가 감각을 통해 느끼는 이 모든 현실이 만약 거대한 기만이나 꿈에 불과하다면 당신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자신의 실제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르네 데카르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인간의 사고가 어떻게 암흑 같은 중세의 그림자를 벗어나 이성의 빛을 발견했는지 치밀하게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척박한 토양 위에서 피어난 이 위대한 사유의 역사는 단순한 철학적 명제를 넘어 현대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과학적 방법론의 효시가 되었음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이 이성적인 여행이 우리의 존재론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이제 본격적인 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리는 근대 지성사의 가장 찬란한 기록인 데카르트의 사유 체계가 담긴 이 위대한 저작의 첫 페이지를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17세기 초반의 프랑스는 앙리 4세의 암살 이후 루이 13세가 통치하던 시기로서 종교적 갈등과 봉건적 질서가 복잡하게 뒤섞인 과도기적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인구의 약 90% 이상은 여전히 농촌에 거주하며 가혹한 지대와 세금 부담 아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도시의 상공인 계층은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며 새로운 사회적 역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가톨릭과 위그노 사이의 종교 전쟁이 남긴 상흔은 여전히 깊었으며 이는 단순한 신앙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경제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처절한 투쟁의 양상을 띠고 있었음을 우리는 수많은 역사적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태어난 투렌 지방의 레 또한 이러한 시대적 풍랑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그의 가문은 법복 귀족으로서 당대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 여유와 지적 자양분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지식인들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스콜라 철학의 권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회의주의적 분위기는 새로운 진리 탐구의 방법론을 갈망하게 만드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 조사에 따르면 당시 프랑스인들의 평균 수명은 고작 30세 전후였으나 데카르트 가문과 같은 상류층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영양 상태와 위생 환경 덕분에 훨씬 긴 수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데카르트가 군 복무와 여행을 통해 세상을 넓게 관찰하고 인간 사유의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지적 야망을 품게 된 근본적인 토양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웅장한 대성당들과 비참한 민중의 삶이 공존하던 이 역설적인 시대 상황이야말로 데카르트 철학이 탄생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필연적인 역사적 맥락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대 문서 보관소의 기록들은 이 시기 프랑스가 유럽의 문화적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었음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라 플레슈 예수회 학교에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으나 교과서적인 지식이 현실의 확실한 진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 깊은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학교를 떠나 세상이라는 거대한 책을 읽기 위해 군에 입대하였으며 1619년 독일의 따뜻한 방 안에서 자신의 생애를 바꿀 결정적인 세 가지 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 정신의 모든 지식을 수학적 확실성 위에 재구축하라는 신성한 계시와도 같았으며 이후 그는 네덜란드로 이주하여 본격적인 사유의 건축가로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인간 정신의 모든 지식을 수학적 확실성 위에 재구축하라는 신성한 계시와도 같았으며 이후 그는 네덜란드로 이주하여 본격적인 사유의 건축가로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해석기하학의 창시자로서 그는 대수와 기하를 통합하여 공간을 수치로 환원하는 혁명적인 발상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오늘날 컴퓨터 그래픽스와 물리학의 근간이 되는 좌표 체계의 확립으로 이어졌습니다. 1637년 발표된 방법 서설에서 그는 명증적으로 참인 것만을 받아들이고 문제를 세분화하여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네 가지 규칙을 공표함으로써 근대적 사고의 규범을 정립하였습니다. 방법적 회의를 통해 모든 것을 의심하던 끝에 도달한 코기토, 에르고 숨은 주체적 인간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으며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 또한 이 확고한 기초 위에서 수행되었습니다. 해석기하학의 창시자로서 그는 대수와 기하를 통합하여 공간을 수치로 환원하는 혁명적인 발상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오늘날 컴퓨터 그래픽스와 물리학의 근간이 되는 좌표 체계의 확립으로 이어졌습니다. 1637년 발표된 방법 서설에서 그는 명증적으로 참인 것만을 받아들이고 문제를 세분화하여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4가지 규칙을 공표함으로써 근대적 사고의 규범을 정립하였습니다. 방법적 회의를 통해 모든 것을 의심하던 끝에 도달한 코기토 에르고 숨은 주체적 인간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으며,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 또한 이 확고한 기초 위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육체와 정신을 분리하는 실체 이원론은 과학의 영역에서 자연을 기계적 법칙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나, 동시에 인간의 감정과 신체성을 소외시켰다는 비판적 논의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육체와 정신을 분리하는 실체 이원론은 과학의 영역에서 자연을 기계적 법칙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나, 동시에 인간의 감정과 신체성을 소외시켰다는 비판적 논의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스웨덴의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 크리스티나 여왕을 가르치던 그의 마지막 생애는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가혹한 환경이 충돌하던 비극적인 결말로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이성의 불꽃은 이후 라이프니츠와 스피노자 그리고 칸트에게까지 이어지며 서구 문명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정신의 강줄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데카르트가 그어놓은 사유의 궤적 안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수만 장의 원고와 편지 속에 담긴 그의 치열한 고뇌는 디지털 시대의 복잡한 알고리즘 속에서도 살아 숨쉬며 인간 존엄성의 근본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고 조용한 마을에서 시작된 이 지적대장정은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며 근대라는 거대한 기획의 초석을 다졌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박해의 위험 속에서도 진리의 깃발을 내리지 않았던 그의 결연한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지성인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카르트 철학의 정수는 결국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믿는 것이며, 이는 외부의 권위나 선입견에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향한 강력한 선언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대의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어 보편적 진리를 향해 나아갔던 그의 발자취는 앞으로의 인류 역사에서도 영원히 빛날 금자탑으로 남을 것입니다. 보편수학이라는 이상을 향해 나아갔던 그의 과학적 통찰력은 현대 물리학의 정밀한 계산 속에서 그 정당성을 거듭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들은 데카르트가 단순한 철학자를 넘어 인류의 눈을 뜨게 한 선구자였음을 명명백백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별되는 관념만을 신뢰했던 그의 엄격한 기준은 오늘날의 논리 실증주의와 정보 이론의 밑바탕이 되어 현대 기술 문명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자랑이자 인류의 보물인 데카르트의 사상은 시대의 한계를 넘어 영원한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거대한 사유의 산맥을 넘으며 발견한 인간 이성의 위대함은 앞으로도 변치 않는 가치로 우리 곁을 지킬 것입니다. 데카르트의 명제는 단순한 문장을 넘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화두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삶은 의심에서 시작된다는 그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질문하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가 이룩한 지식의 성전에서 데카르트의 이름은 가장 높은 곳에 새겨져 있으며, 그의 정신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호흡할 것입니다. 데카르트라는 거울을 통해 비춰본 인간의 모습은 결코 초라하지 않으며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이성적 존재로서의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구축한 논리의 성곽은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더욱 견고해져 우리에게 든든한 사유의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어둠을 뚫고 나온 이 빛나는 정신의 유산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에게 지혜의 자양분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데카르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 각자의 사유 속에서 매일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철학적 대서사시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가장 이성적이고도 인간적인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카르트와 함께한 이 긴 시간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존재의 근원을 성찰하는 성스러운 예식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데카르트가 꿈꿨던 이성적 평화의 세계는 우리의 손끝에서 비로소 완성될 것이며 그의 가르침은 영원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사유하는 인간의 위엄을 증명한 데카르트의 공헌은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결코 잊혀지지 않을 불멸의 업적입니다. 프랑스의 대지 위에 우뚝 솟은 이 지적 거인의 존재감은 우리 모두에게 경외심과 자부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데카르트 철학의 정수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이 장대한 기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으며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의 빛을 따라갈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카르트가 남긴 마지막 조각의 퍼즐을 맞추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사상가 데카르트의 영혼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탐구와 성찰을 통해 데카르트가 보여준 인간 정신의 승리를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구현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데카르트와 함께한 20분의 기록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유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진정한 철학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생각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데카르트의 이름으로 기록된 이 모든 찬사는 그의 위대함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할 뿐입니다. 이성의 시대를 열었던 데카르트의 용기 있는 결단을 기리며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데카르트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는 명징한 진리를 향한 멈추지 않는 도정입니다. 철학적 사유의 끝에서 만난 데카르트는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데카르트와 함께 꿈꾸었던 이성적 유토피아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소중한 목표입니다. 데카르트의 철학적 통찰이 우리 삶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한 정신의 계보를 잇는 데카르트의 업적은 인류 문명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데카르트 철학의 모든 장면들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펜을 놓지 않았던 그의 투혼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사유체계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지성 중 한 명인 데카르트의 전생애를 우리는 존경과 감사로 추억합니다. 데카르트가 보여준 진리에 대한 집념은 우리 삶의 기준을 한 단계 높여주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와 함께한 이 장엄한 여행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데카르트 철학의 위대한 마침표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보물 데카르트의 가르침을 잊지 마십시오. 데카르트가 열어놓은 이성의 길은 우리 모두를 진리의 성전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카르트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기리며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웨덴의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 크리스티나 여왕을 가르치던 그의 마지막 생애는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가혹한 환경이 충돌하던 비극적인 결말로 마감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진리를 향해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데카르트의 위엄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깁니다. 데카르트와 함께했던 20분의 기록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사유의 현장이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성의 시대를 설계한 천재적인 건축가 데카르트의 전생애를 우리는 깊은 경외심으로 기립니다. 데카르트 철학의 모든 조각들은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진리의 풍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데카르트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는 오늘도 더 명확하고 확실한 진리를 향해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프랑스의 자랑이자
인류의 스승인 데카르트의 모든 업적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데카르트와 함께한 이 특별한 사유의 축제를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철학은 죽은 문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음을 데카르트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데카르트가 남긴 이성의 유산은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줄 가장 값진 정신적 보물입니다. 데카르트의 이름으로 시작된 근대의 여정은 이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카르트의 위대한 사상을 기리며 이 장엄한 대장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진리는 생각하는 자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데카르트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데카르트와 함께한 이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고귀한 이성의 빛을 따라 우리 모두 진정한 자유의 길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르네 데카르트라는 거인이 쌓아 올린 견고한 이성의 성곽을 함께 탐험하며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가치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의 사유는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장대한 여정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이성의 빛으로 승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으로 데카르트 다큐멘터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사유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